서울 퀴어 콜렉티브는 정확하게 2019년 1월에 결성이 됐고요. 만들게 된 배경은 이제 저랑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여기 종로 3가 익선동 내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좀 이 공간의 개인 객도들을 그래도 영상 이미지로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글을 쓰고 있는 제니라는 친구랑 이제 2017년도에 같이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었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떤 활동의 영역으로 넓혀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서울 퀴어 콜렉티브라는 이름으로 지금 모이게 된 사람들이 현재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퀴어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보통 나오는데, 첫 번째가 기괴한, 그리고 동의어로 오드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고, 두 번째가 남성 젠더 퀴어를 특정적으로 한이라는 어떤 전제를 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소수자를 일컫는 것으로 보통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떤 특수성의 단어가 아니라 보편성의 단어로서 퀴어를 접근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유동적인 어떤 상황, 어떤 상태를 퀴어한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아직은 퀴어하지 않은, 혹은 퀴어하지만 퀴어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 어떤 상황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낙인하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가, 얼마나 폭력적인가,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좀 퀴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열려있는 어떤 단어로 접근해 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시도들이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이제 그 중에 한 그룹인 건데요. 결국엔 저희가 어떤 연구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이것이 저희가 연구가 즐겁고 뭐 이런 것보다도 항상 이제 지향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조금 바꿔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전시 역시 그런 데서 좀 그러니까 어떤 패러다임을 혹은 개개인의 생각들을 조금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로 3가 같은 경우에는 낙원상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낙원상가 안에서 이 게이 남성들이 어떻게 크루징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 식으로 1차적인 기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저희는 출발을 했던 것 같고요. 도시인들의 일상들을 우리가 기록을 해 놓아야 이 사람들의 존재와 이 사람들의 가치를 증명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종로 3가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세미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차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출발을 한 거라 책이랑 비슷한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커다란 담론의 장을 형성하고 싶었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사실 지금 이 관련된 여러 작업들, 이를테면 게이에 대한 얘기들,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들, 젠더 퀴어 혹은 홈리스에 대한 얘기들, 또 혹은 성매매에 대한 얘기들 등 이런 도시 타자들의 이야기들이 산발적으로, 파편적으로 이 도시에서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 안에서 이러한 도시 타자들의 이야기는 사실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야기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장을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책과 좀 다른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좀 다양한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담고 싶었고, 또 관련된 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아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이 논의가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좀 국가적인 공적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미나에 참가했던 어떤 분께서는 소수자의 목소리가 저희를 통해서, 이 채널인 거죠. 저희는 어떤 한 매체로 기능을 하면서
저희를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어떤 홈리스 상태의 수준 비교라든지 국제 수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균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쓰고 문제를 이렇게 갖추는 데 은연하게 아무래도 계속 페미니즘적인 생각들이 계속 확장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퀴어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지만 원래 이런 인권 운동 같은 것들이 서로의 경험을 말하면서 약간 연대를 하면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퀴어 인권을 말하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페미니즘을 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동물권이나 장애인 인권이나 다른 인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퀴어가 성소수자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다 하나로 이렇게 퉁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소수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위계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이 배제되진 않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라고 하면은 제 나이 주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주변에 보면은 근데 나이에서도 당연히 청소년 퀴어도 있고 중년 노년 퀴어들도 있는데 왜 중년 노년 퀴어는 없지? 청소년 퀴어는 없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충분히 당연히 자리를 하고 있는데 왜 내 앞에 없다고 해서 보이진 않지? 주변에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성소수자라고 불렀을 때 그 안에서 또 배제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하려고 했고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서울퀴어 콜렉티브에 처음 참여했을 때가 한 1년 반 정도 전이거든요. 1년 반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였고 그리고 친환경이랑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런 도시가 이제 퀴어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제가 도시계획 그 카카오톡 오픈톡방이 있거든요. 그 오픈톡방에 이제 서울퀴어 콜렉티브를 모집한다라는 글을 보고 이제 덜컥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동기나 계기라기보다는 솔직히 제가 서울퀴어 콜렉티브 들어와서 이제 동기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배웠다 할까요? 이제 서울퀴어 콜렉티브에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많이 배웠는데 이제 들어왔을 때 가장 처음에 느꼈던 점이 이제 주류랑 비주류에 대해서 처음 접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정말 뉴스 사회의 거의 뭐랄까요, 사회를 보여주는 거는 이제 뉴스나 뭐 이런 미디어가 있을 것이고 SNS 같은 게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것만 접했던 제가 정작 접했던 이런 것들은 주류 사회였고 제가 보이지 않았던 면은 비주류 사회였다는 것을 알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솔직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안 본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점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해를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지금 여태껏 이제 세미나도 하고 지금 이제 책도 만드는 중인데 이제 제가 말하는 이 비주류라는 건 이제 종로 3가를 타겟으로 종로 3가에 있는 비주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왜 종로 3가냐라는 거에 대해선 그 종로 3가의 익선동은 이제 게이 공간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동기나 계기만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게이 즉 젠더 퀴어랑 도시 계획이랑 연관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냥 이게 흥미로워서 들어왔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젠더 퀴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고려하지 못한 점들 뭐 예를 들면 여성 노숙인들이나 아니면
뭐 쪽방촌 노숙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그런 노인분들까지 종로 3가에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 분들까지 함께 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어서 굉장히 많은 배움을 얻어가는 것 같고요. 사회 교과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사회 교과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어떻게 생각하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대부분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희 서울케어 콜렉티브를 보면서 접하면서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살고 있구나, 나랑 같이 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것 같아요.